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9장, 에터와 에폭사이드에 대한 강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구조 특징과 명명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터라고 하는 화합물. 이제 한국말로는 에터라고 저렇게 부르긴 하는데, 보통 이제 영어로는 이서라고 불러요, 이서. 근데 이서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한국에서 강의할 때는 거의 대부분 에터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도 에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 에터라고 안 부르는데, 네, 맞아요. 보통 이서라고 불러요. 이제 일단 한국에서 강의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에터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에터라고 부를 겁니다. 자, 에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의 sp3 혼성 산소 원자에 두 개의 알킬기나 RL기가 결합된 형태의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에서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하면 물에서 수소원자 두 개가 알키기로 치환된 형태, 알코올에서는 나머지 하나의 수소원자가 그것까지 알키기로 치환된 형태, 그런 이제 관련이 좀 있겠죠. 자, 산소원자, 그게 가장 간단한 에터, 다이메틸 에터라고 부르거든요. 자, 산소원자 당연히 sp3 혼성이죠. sp3 혼성이고 비공유 전자쌍 두 쌍 포함하고 있고 결합이 두 개가 존재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sp3이기 때문에 정사면체형 구조를 띠고 있지만 정사면체형 배양을 가지고 있지만 결합은 두 개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분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 좀 구분해 주시고 결합각은 대략 111도에서 112도 정도로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의 존재로 인해서 좀 많이 원래 이게 많이 밀어냈기 때문에 여기 각도가 많이 좁아져 있는데 여기 두 개가 이제 알킬기가 되면은 이 알킬기끼리의 입체적인 부딪힘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밀어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안정한 형태로 존재할 때가 112도다 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결합각을 비교하는 게 좀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저 산소 원자들은 다 sp3 혼성이긴 하지만 비공유 전자쌍을 두 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공유 전자쌍이 결합에 존재하는 결합 전자쌍보다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효과가 좀 더 커져. 그래서 일반적인 sp3 혼성 원자가 가지는 109.5도의 이제 결합 각도보다 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어있죠. 109도, 104.5도 이렇게 부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수소원자들이 알킬기로 치환이 될수록 그 알킬기와 수소원자, 여기는 알킬기와 알킬기 사이에도 부딪힘이 생기기 때문에 밀어낼 거 아니에요, 서로. 그래서 치환이 될 때마다 그 밀어내는 크기가 이제 커지게 되겠죠. 좀 더 커지게 되니까 결합 각도가 물이 가장 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탄올, 다이메틸 에터 순으로 이제 증가가 된다. 요거는 간혹 물어봅니다. 결합각 비교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에터를 이제 구분을 해보면 대칭 에터. 산소원자를 기준으로 양쪽에 결합되어 있는 알킬기가 같은 거. 그거를 이제 대칭 에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대칭 에터는 이게 서로 다른 거죠. 서로 다른 형태인 거. 그거를 이제 비대칭, unsymmetrical 에터라고 부릅니다. 자, 고리형 에터도 있어요. 고리형 에터. 자, 요거는 이제 여기 아래쪽에 적어드린 이름은 여기 괄호를 제외하고 위쪽에 적어드린 이름은 아유팩에서 보통 부르는 이제 고리 형태를 명명할 때 아유팩에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3원한 고리를 옥시레인, 4원하는 옥세테인, 5원하는 옥솔레인, 6원하는 옥세인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게 이제 아유팩에서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근데 이제 관용명적인 표현으로 저 3원한 같은 경우는 에폭사이드라고 많이 부르고요. 보통 에폭사이드라고 부르죠. 옥시레인이라고 부르는 형태보다는 에폭사이드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THF라고 되어 있는데 테트라하이드로 퓨란. 얘는 테트라하이드로 피란. 그래서 5원한, 6원한. 특히 이제 THF라고 하는 거, 당연히 보셨을 것 같은데, 테트라하이드로 퓨란이고요. 반응 융매, 극성 비양성자성 융매의 가장 대표적인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고리형 에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에 최근에 좀 포함되고 있는 게 요거 폴리에터라고 되어 있는 거. 폴리에터. 가장 대표적인 게 크라운 에터죠. 크라운 에터. 그래서 크라운 에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표현해 주는데 여기 앞쪽에 표현되는 숫자는 전체 몇 개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거고요. 뒤쪽의 숫자는 그 전체 구성 원자 중에 산소 원자가 몇 개인지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요거죠. 18 크라운 6 이스라고 부르는 요 화학조. 자, 그리고 이 크라운 에서의 가장 특징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 보는 것처럼
저 고리 크기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중심부에 캡처할 수 있는,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호스트 게스트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호스트 게스트 컴플렉스. 이런 이제 컴플렉스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고리 크기에 따라서 안쪽에 캡처할 수 있는, 이제 알칼리 양이온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18 크라운 이스터가 포타슘. 그거보다 이제 크기가 작아지면, 가장 작은 크라운 에스터는 리튬. 그 다음 크기는 소듐. 이렇게 이제 그 고리 크기에 따라서 잡는 양이온의 이제 종류가 달라진다. 뭐, 루비듐, 세슘까지. 이렇게 이제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더 큰, 이제 양이온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크라운 에스터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특징이고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용도가 요거예요. 저 뭐냐면, 지금 KCN이잖아요, KCN. KCN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지금 원래는 K 플러스와 CN 마이너스로 분해가 된 이후에, 해리가 된 이후에 CN 마이너스를 내가 친액체로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 용매가 뭐냐면, 벤젠이거든요, 벤젠. 벤젠은 대표적인 비극성 용매예요, 비극성. 얘는 이온성 물질이잖아. K 플러스 CN 마이너스. 그럼 이온성 물질이 비극성 용매에 잘 녹을까요? 잘 녹지 않아요. 잘 녹지 않아. 그래서 사실 비극성 용매가 이런 친액성도의 세기를 가장 크게 유지시켜 주시는 용매이긴 한데, 이거를 녹여내지 못하니까 얘가 해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 용액 상태에서 이게 고체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 이게 해리가 돼야지 이게 친액체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여기 18 크라운 6 이서가 여기 K 플러스를 잡아먹어요. 잡아먹어서 이렇게 호스트 게스트 컴플렉스라고 하는 복합체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K 플러스가 이 18 크라운 6 이서에 뺏겨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CN 마이너스는 어떻게 된다? 자연적으로 해리가 된 형태가 되죠. 그럼 얘는 해리가 됐기 때문에 뭘로 쓰일 수 있어요? 친액체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크라운이서는 SN2 반응의 반응 속도를 좀 높여주거나 반응성을 증가시킬 때 쓰는 용도로 그렇게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혹 문제로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바로 뒤쪽에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것만 풀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극성 용매에서 크라운 에터를 사용하는 것은 SN1 또는 SN2 반응 중 어느 메커니즘에 적합한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바로 앞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라운 에터라고 하는 게 하는 주된 역할이 뭐죠? 그쵸? 알칼리 금속의 이제 양이온 형태. 앞쪽의 경우를 예를 들면 K 플러스 같은 거를 잡는 거죠. K 플러스는 특히나 이제 18 크라운 6 이서가 잡게 됩니다. 자, 이 K 플러스를 잡음으로써 이 K 플러스에 붙어 있던 음이온적인 화학종, 그 음이온적인 화학종이 대부분 친핵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친핵체가 이제 이온 상태로 결합을 하고 있던 거에서 이제 해리된 상태로 바꿔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친핵성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SN2 반응에 적합한 이제 메커니즘에 더 적합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제 물리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물리적 성질. 그래서 분자 간의 힘과 이제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일단 산소 원자와 탄소 원자 간의 전기 무속 차이가 존재하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쌍극장 모멘트가 존재하는 극성 화합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극성도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게 극성과 비극성의 기준이 쌍극장 모멘트가 그 분자 전체 쌍극장 모멘트가 완전히 제로여야 비극성이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약간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제로는 아니지만 그 값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제로가 아니어도 비극성 성격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 몇 가지 에터 화합물들은 그 기준에서 아래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극성 성격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일단 극성 화합물로 구분을 하긴 합니다. 극성 화합물이다.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산소 원자는 존재하지만 뭐가 없어요. 얘는 이에 결합된 산성 수소 원자가 없기 때문에 분자 간 수소 결합은 할 수가 없죠. 분자 간 수소 결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쌍극자 인력이 분자 간 가장 주된 힘이 되고요. 근데 산소 원자는 있잖아.
비공전자성이 가지고 있는 산소 원자는 있기 때문에 수소결합에서 밖에 역할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ROH,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에는 산성 수소 원자가 있으니까 얘가 주계 역할을 하는 거야. 수소결합 주계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산소 원자가 비공전자성이 가지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얘가 밖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계와 밖에. 분자간, 동일 분자간에는 불가능하지만 뭐 물이나 알코올처럼 산성 수소원자를 가지고 있는 물질과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끓는 점은 이제 당연히 약간의 극성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극성 성격인 화합물보다는 좀 끓는 점이 높죠. 자, 분자간 쌍극자 인력이 존재해서 비슷한 분자량의 탄화수소 화합물보다는 BP가 약간 높은데, 자, 요거보다 높아요. 근데 뭐 아주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알코올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알코올은 분자가 수소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결합이 끓는 점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탄소 원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분자량 접촉 면적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분자량은 당연히 증가하고, 뭐 형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접촉 면적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잖아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끓는 점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메틸에터는 마이너스 25도, 다이에틸에터는 35도, 프로필에터 같은 경우는 91도, 좀 많이 증가하게 되죠. 자, 에터가 제가 앞쪽에서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는데, 에터는 화학적인 반응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럼 에터는 주로 뭘로 쓰느냐? 반응 용매로 제일 많이 써요. 반응 용매, 솔벤트로 제일 많이 써요. 자,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THF, 그 다음에 다이에틸 에터. 뭐 두 개 중에 좀 더 중요한 거를 골라라고 하면 당연히 THF죠. 테트라이드로퓨란. 진짜 많이 씁니다. 자, 반응 용매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척격 조건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반응 물질 및 시약에 대한 좋은 용해도예요. 그러니까 잘 녹여야 돼. 잘 녹여야 이것들이 충분히 충돌을 통해서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근데 에터는 뭐 아주 극성도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극성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의 물질들은 잘 녹입니다. 잘 녹여요. 그래서 좋은 용해도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 반응이 일어나는 환경을 좀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안정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도 굉장히 잘 만족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반응 용매가 가져야 되는 특징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 용매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성 화합물인데 이제 끓는 점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거든요. 아주 높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반응 과정에서 여러분이 실제 실험을 하게 되면은 반응 용매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보통은 이제 이베포레이션이라고 하는 감압 증류를 하죠. 그래서 그 압력을 낮춰가지고 끓는 점을 낮춰서 이제 잘 증발될 수 있게끔 이베포레이션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끓는 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좀 유리하긴 하죠. 잘 날아가니까. 극성화물이지만 끓는 점이 낮아서 감압 증류로 증발시키기에 매우 용이해요. 에터리 용매들은. 특히 뭐 다이에틸 에터 같은 경우는 35도 정도의 끓는 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잘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실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잘 날릴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용매 중에 DMF 같은 거. 이게 DMF라고 부르거든요. N는 다이메틸 포름아마이드. 얘는 끓는 점이 얘도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고, 용매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가 끓는 점이 몇 도냐면은 155도에서 156도 정도 돼요. 대략 한 155도 정도 된다고 봅시다. 이거는 날리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응 용매를 충분히 잘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실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험해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정확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특히나 그리나드 시약, 유기리튬 시약, 소듐 하이드라이드, 소듐 아마이드, 굉장히 강한 친핵성도 아니면 강한 염기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죠. 이렇게 강염기나 강친핵제로서 쓸 수 있는 성격의 시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무조건 그 용매의 퍼스트 초이스는 에터리 용매예요. 이것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에터리 용매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많이 사용하는 에터리 용매가 이거
다이에틸에터, 그 다음에 테트라하이드로퓨란. 얘가 아까 THF라고 하는 추가로 썼던 테트라하이드로퓨란. 진짜 많이 쓰고요. 얘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일단은 다이메톡식 에테인, 이런 화합물도 있고, 요게, 1,4-다이옥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없이 하나만 되어 있는 거를, THP, 혹은 다른 말로, 옥센이라고 얘기했어요, 옥센. 그래서 이 산소 원자가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1,4-다이옥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용매보다, 요거. 얘는 무조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 정도는 좀 외워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명명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터류의 명명법은, 조금 낯설다고 하는 게 좀 표현이 적합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부에 산소 원자가 존재하는데 그 산소 원자부터 어느 한쪽 편을 치환기로 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주사슬의 딱 어느 부분, 뭐 보통 주사슬이 가로축으로 그려지면 세로축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 보통 치환기 그렇게 많이 봤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구조를 볼 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긴 한데 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모체 역시 주사슬 탄소 골격을 찾아야겠죠. 자, 산소 원자가 기준이야. 산소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탄소 골격이 있잖아요. 그 탄소 골격 중에 더 많은 탄소 개수를 포함하고 있는 그쪽이 모체가 돼요. 산소 원자를 제외하고 탄소 사슬만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산소 원자까지 포함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알콕시라고 불러요. 알콕시. 알콕시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알콕시, 치환기. 알콕시기가 이제 치환기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산소 원자를 기준으로 얘는 탄소 2개, C2예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 C5죠. 그럼 여기 산소 원자를 기준으로 얘는 탄소 2개고 5개니까 이쪽에 당연히 탄소 골격의 개수가 더 많잖아요. 탄소 개수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라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체가 돼요. 탄소 5개짜리. 그래서 얘는 모체명이 뭐냐면 펜테인이 되는 거야. 펜테인. 그럼 치환기는 뭐? 산소 원자를 포함해서 여기 알케이까지. 그래서 탄소 2개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톡시기. 여기가 이제 치환기로서 알콕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콕시. 탄소 2개니까 에톡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모체가 펜테인, 치환기가 에톡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가로축으로 보통 그려지는 것 중에 여기 치환기가 같은 쪽, 이제 모체와 거의 같은 쪽 그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구조적으로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한 거죠. 자, 그리고, 에터는 작용기 우선순위가 되게 낮아요. 할로젠, 에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보는 탄소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화합물이잖아요. 거기보다 우선순위가 나는 거는 다 뭐야? 다 치환기야. 그래서 할로젠이나 에터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 OR기.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요거. OR기. 요거를 뭐라 부른다? 치환기가 되는 거야. 알콕시라고 하는 치환기. 아시겠죠? 그래서, 작용기 우선순위가 되게 낮다. 그러니까, 에터라고 하는 작용기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OR기. 여기 이쪽에 존재하는 알킬 체인보다, 주사슬, 그러니까 모체가 되는 것보다 탄소 원자 개수가 적은 상태.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체 탄소 골격의 번호를 매기고, 이제 IUPAC 형식에 따라서 명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해보면, 이거는 조금 몇 번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산소 원자가 있고, 여기 탄소 2개죠. 여기 몇 개예요? 3개. 탄소 개수가 뭐가 더 많아? 오른쪽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그게 뭐가 된다? 모체가 된다. 번호는 여기가 치환기가 되는 거잖아. 얘가 치환기야. 여기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더 낮은 번호가 오게끔 매겨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중심부에 존재하니까 2번이 되죠. 그래서 2 에톡시, 그다음에 탄소 3개짜리니까 뭐 프로페인, 2 에톡시 프로페인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되는 거죠. 얘는 보시면 여기 산소 원자를 기준으로 얘는 하나고, 얘는 하나, 둘, 3개예요. 그럼 이제 3개짜리가 모체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청록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 그게 모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모체에 2번 탄소 원자 여기 뭐예요? 얘는
메톡시. 얘는 브로모. 라고 하는 치환기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야. 왜?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라니까. 그래서 2번 위치 탄소 원자에 두 개의 치환기가 붙어 있다. 그럼 알파벳 순서로 뭐가 더 빨라요? 얘가 더 빠르잖아. 그래서 2브로모, 2메톡시, 프로페인. 이렇게 명명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랑 조금 구조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잖아요. 느낌이 좀 오실 것 같거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애터의 명명법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간혹. 자, 뭐,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게 구조를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와 조금 다르게 어색하거든. 그 점 때문에. 자, 여기는, 지금 오른쪽에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모체가 되죠. 왜? 여기가 탄소 4개이기도 하고, 이중결합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주작용기는 뭐예요? 당연히 얘가 주작용기야. 얘가 주작용기야, 알켄이 주작용기이기 때문에 이 탄소 이중결합의 번호가 더 낮은 번호가 되게끔 번호가 매겨지죠.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 돼요. 2번 탄소 원자 이중결합이 지금 우선순위가 높은 건 이쪽 편이고 여기도 이쪽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중결합의 배양은 G폼이야, G폼. 그래서 G폼이고 2번 위치에 에톡시라고 하는 치환기가 붙어있는 탄소 4개짜리니까 2부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부트 2N이라고 나타내도 되죠. 아니면 여기 부분만 따면은 이렇게 2부텐 이렇게 명명을 해도 돼요. 위에 거는 개정된 방법이고 아래쪽으로 표시하는 방식은 오리지널 예전부터 써왔던 방식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는 어쨌든 치환기, 산소원자를 기준으로 여기는 2개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치환기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모체가 된다고 봐야겠죠. 여기서도 주작용기는 뭐야? 얘가 주작용기죠. 그럼 번호가 여기가 1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는 거고, 얘는 에톡시. 얘는 뭐야? 메틸. 알파벳 뭐가 빨라? 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4에톡시, 2메틸, 1헥센, 헥스1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몇 번 하시면 좀 낯설긴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 자, 여기는 가장 주작용기가 뭐야? 주작용기가 얘죠, 얘. 얘가 주작용기. 알코올이 주작용기니까 여기서 모체는 OH가 결합되는 탄소 원자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여기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모체가 되죠. 이렇게가 모체가 돼. 산소원자를 기준으로 이쪽 편. 근데 여기는 OH기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탄소를 포함하는 쪽이 모체가 돼야 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1번이 어디예요? 주작용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가장 낮은 번호가 되게끔 번호가 세팅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가 1번이죠. 1번, 2번, 3번, 4번이고 3번 위치에 아이소프로필 형태의 알콕사이드잖아요. 그래서 아이소프로폭시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소프로폭시. 여기는 용어들, 이거 관련된 문제 보시면, 알펜명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조금 몇 번 써보세요. 왜냐면 치환기 형태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메틸, 에틸, 프로필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알콕시 형태로 명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 3개짜리인데, 원래는 프로폭시가 되겠죠. 프로폭시가 되는데, 아이소프로필 형태니까, 아이소프로폭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탄소 4개짜리인데 1번 쪽 OH가 결합되어 있는 부탄1올 아니면 1부탄올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되고. 자, 고리 형태 화합물. 그럼 여기를 1번으로 놓나 여기를 1번으로 놓나 어쨌든 지금 사이클로헥센이 모체가 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치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될까? 뭐가 1번이 돼야 될까요? 어느 쪽으로 하든 1, 3번 형태가 치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파벳 순서가 더 빠른 거. 얘는 에틸. 얘는 뭐예요? 아이소 프로폭시 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I고 얘는 E예요. 얘가 번호가 더 빠른 번호가 와야 되겠죠. 얘가 1번,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 배양 따지면 여기는 R이고 여기는 S래요. 요거 정도는 당연히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따로 따지진 않을게요. 1R, 3S, 1R, 3S, 그 다음에 1에틸, 3아이소프로폭시고 사이클로헥센 이게 모체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 골격인데, 여기서 가장 주작용기는 뭐야? 얘가 가장 주작용기. 그러면 OH가 결합되는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이 유구환한 골격이 모체가 되는 거죠. 모체가. 그럼 당연히 여기가 1번이야. 그리고 나머지 여기보다는 이중결합, 이제 탄소 사슬의 이중결합이 포함되면은, 그러니까 모체 이중결합이 포함되면은 그 이중결합의 번호가 낮게끔 세팅이 돼야 되니까 2번, 3번, 여기가 4번이 되고요. 5번, 6번이 되죠. 그래서, 절대배양은 다 이렇게 1S, 4R, 6S가 되고, 6 에틸, 그 다음에 4 아이소프로폭시, 사이클로헥스인데, 사이클로헥스는 탄소 6개짜리의 고리 형태라는 의미고, 2N, 얘는 뭐야? 알켄. 그리고 1번이 제뭐? 5, 네,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얘는 당연히 보통의 기본서를 보시면 알코올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에터를 배워요. 알코올 배우기 전에 에터를 배우는 교재는 없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아요. 이런 형태들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에터 같은 경우는 이제 관용명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얘는 이제 산소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알킬 치환기를 먼저 써줘요. 근데 양쪽이 알킬기니까 두 개를 써야 되잖아. 그럼 뭐를 먼저 쓰냐? 알파-흡 순서가 빠른 거를 먼저 써줍니다.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알킬기니까 알파-흡 순서 먼저 빠른 거 쓰고, 그 다음 느린 거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붙여요? 그냥 에터라고 붙여주면 돼. 그래서 알킬기가 명명이 되고 나중에 에터 이렇게 명명이 되는. 근데 만약에 양쪽 편에 이제 치환기가 서로 같다. 그러면 다이알킬 에터로 명명하죠. 그래서 다이메틸 에터, 다이에틸 에터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메틸이고 얘는 뭐죠? 탄소 하나, 둘, 셋, 네 개짜리인데 여기가 2차 형태이기 때문에 세컨더리 뷰틸이 되죠. 세컨더리 뷰틸. 세컨더리는 알파벳 순서를 고려할 때 포함되는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야. 뭐 다이트라이 테트라, 세컨더리 터셔리는 포함되지 않아요. 아이소, 네오, 사이클로 요거는 포함이 되지. 얘는 B가 알파벳 순서의 기준이 되는 거고 얘는 M이 되는 거예요. 얘 간혹 메틸, 세컨더리 뷰틸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얘를 포함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 순서가 맞습니다. 얘는 다이에틸이잖아. 에틸기가 두 개니까. 그래서 다이에틸, 에터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고리 형태. 고리 형태는 저기서부터 옥시레인, 옥세테인, 옥솔레인, 옥세인, 얘는 1,4 다이옥세인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게 아유팩에서 이 골격을 명명을 할 때 쓰는 명명책이에요. 그래서 옥시레인, 옥스테인, 옥셀레인, 옥세인, 다이옥세인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 나머지 잘 안 나오고요. 옥시레인만 나와요. 옥시레인만. 자, 그럼 옥시레인이 에폭사이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저 에폭사이드를 어떻게 명명하느냐? 세 가지 형태로 명명할 수 있거든요. 세 가지 형태.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해요. 에폭사이드의 명명법은. 뭐 기본서에 많이 실려있진 않은데 또 간혹 문제 보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세 가지 형태로 명명이 된다. 첫 번째는 에폭시 알케인이에요. 에폭시 알케인. 그래서 이거 분석을 해보면 에폭시를 뭐로 본 거냐면 얘를 치환기로 본 거예요. 그냥 치환기. 치환기로 보고 뭐 알케인을 모체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모체가 되는 거지. 여기 유관한 요게 모체가 되고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치환기인데 그 치환기가 붙어있는 탄소가 모체에서 1번과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에폭시. 여기를 에폭시라고 하는 치환기로 부른다는 거지. 에폭시라고 하는 치환기로. 그래서 1, 2 에폭시 사이클로헥세인 이렇게 불러준다. 이게 에폭시 알케인 형태로 명명을 하는 이제 명명체계예요. 에폭시 알케인.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치환기로 놓으면 되잖아. 여기를 치환기로. 그러면 모체, 주사슬이 되는 게 요게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요게 모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번호는 어디가 1번? 번호 어디가 1번? 당연히 여기에 치환기가 붙어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치환기요. 그래서 여기 1번이에요. 2번, 3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치환기 형태로 보니까 치환기가 제일 빠른 번호로 오게끔 매겨야 되니까 여기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에폭시, 2 메틸. 얘는 알파벳 2고 얘는 M이니까 당연히 이걸 먼저 써줘야겠죠. 1, 2 에폭시, 2 메틸 프로페인. 탄소 3개짜리니까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요것도 보시면 얘는 여기가 1번이 되겠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죠. 여기 절대 배양 따져주시면 되고, 이제 상대 배양으로 따지면 시스 형태잖아요. 수소원자가 같은 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주소가. 그래서 그 상대 배양으로 따지면 시스가 되고, 시스 2, 3. 2, 3 에폭시 펜테인이 되고, 절대 배양으로 따지면 ER3S, 그다음 2, 3 에폭시 펜테인.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되죠. 요게, 이제 고리 형태나 아니면 사슬 형태, 탄소 골격을 모체로 하는 이제 알케인을 모체로 하는 거고, 에폭시를 치환기로 보는 형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시레인으로 명명이 되는 체계, 요게 아이팩에서 이제 추천하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요 골격을 우리가 옥시레인이라고 불렀잖아. 옥시레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골격, 산소원자를 포함해서 여기 골격을 모체로 넣는 거예요. 얘가 뭐야? 옥시레인이야. 나머지는 다 뭐야? 나머지는 다 치환기야. 나머지는 다 치환기. 그리고 얘는 번호가 어디가 1번? 산소원자가 1번을 줍니다. 산소원자 1번. 그럼 당연히 여기가 2번이 되겠죠? 3번. 여기가 2번이 주면 3번에 치환기가 오는 거니까 당연히 더 빠른 번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2번이 여기 탄소가 되는 거고요. 2,2 다이메틸 옥시레인. 이렇게 명명이 돼요. 이게 옥시레인으로 명명되는 체계다. 얘는 1번, 2번, 3번이 되겠지? 맞나요? 아니면 1번, 2번, 3번이 되나? 뭘 가지고 따져야 돼요? 치환기가 어쨌든 2번, 3번 위치가 둘 다 와요. 어느 쪽 방향으로 돌리든. 그러면 알파벳 순서가 더 빠른 쪽. 얘는 에틸, 얘는 메틸. 알파벳 순서 뭐가 빨라? 얘가 빠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1번, 여기가 2번이 되지. 얘가 3번이 되고. 그래서 2S3R, 2S3R, 2에틸, 3메틸 옥시레인.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약간 관용명 타입으로 명명이 되는 거예요. 관용명 타입. 알켄 옥사이드라고 부르는데, 자, 옥사이드라는 게 이제 이 고리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삼원화, 그 골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쪽에는 알켄이 와요, 알켄. 얘는 이 고리를 형성하는 에폭시어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에폭시데이션 반응을 통해서 이 고리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알켄명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격 우리가 에틸렌 옥사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틸렌 옥사이드. 왜? 에틸렌이 뭐야? 이게 에틸렌이거든. 이 에틸렌이라고 부르는 아이팩명으로는 에텐이죠. 아이팩명으로 에텐인데 관용명으로 에틸렌이라고 부르잖아. 에틸렌을 이용해서 에폭시데이션 반응을 한 화합물이다. 그래서 알켄 옥사이드. 얘를 에틸렌 옥사이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는 이 구조를 에폭시데이션 반응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는 알켄명이 옵니다. 얘는 2부텐 옥사이드. 왜냐면 이거를 형성할 수 있는 알켄은 뭐 이제 시스 형태도 있을 수 있고 트랜스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거나 요런 형태니까 얘는 어쨌든 2부텐이잖아. 그래서 2부텐 옥사이드 이렇게 명명이 되죠. 얘는 사이클로헥슨 옥사이드 이렇게 명명이 되죠. 그래서 알켄 옥사이드로 명명이 되는데 얘는 이제 관용명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형태로 명명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좀 많이 나와요. 문제는. 그래서 문제로는 앞쪽에 요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문제상에서 구조가 제시될 때 저 골격을 에틸렌 옥사이드로 많이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명명까지 해주시면 되고 뒤쪽에 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에폭사이드 화합물을 앞서 설명한 세 가지 명명법 형식으로 모두 명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명명법 형식은 이제 에폭시 알케인 형태. 요거는 에폭사이드 고리를 치환기로 이제 여겨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에폭시 알케인, 그게 이제 가장 뒤쪽 편에 이제 모체처럼 명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옥시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팩에서 가장 추천하는 방식의 형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알켄 옥사이드 형태, 그 세 가지 방식이고요. 우선 그럼 제일 첫 번째 에폭시 알케인부터 해본다라고 하면은, 자, 에폭시 알케인은 탄소 사슬이 모체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모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번호는 이제 나머지 치환기들이 빠른 번호가 오게끔 매겨줘야 돼요. 여기가 1번이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됩니다. 자, 3, 4번은 이제 알파벳 2로 시작하긴 하는데 이거는 모체 탄소 6개니까 헥세인에 붙여서 명명을 해야 돼요. 그럼 알파벳 순서를 고려할 거는 2번이 이제 메틸 치환기,
4번 위치에 클로로 치환기. 요거 두 개만 고려해 주시면 되거든. 그래서 클로로를 먼저 써주시면 되겠죠. 4클로로, 그 다음에 2메틸 되고, 자, 그 다음에 3, 4번 위치에 에폭시가 포함되어 있는 탄소 6개짜리 헥세인. 그래서 3, 4, 에폭시 헥세인이다. 자,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옥시레인 형태로 명명이 된다. 그러면 이 옥시레인 삼원한 고리가 모체가 되는 거죠. 나머지가 이제 치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산소 원자가 1번이 되고, 여기 탄소나 여기 탄소가 2번이 될 텐데, 이쪽 편을 2번으로 놔야 치환기가 더 빠른 번호가 오는 쪽에 더 많이 존재하니까 여기가 2번,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치환기를 보시면 여기는 클로로죠. 그래서 2번 위치 클로라이드 하나, 여기는 에틸 치환기 하나가 존재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소프로필. 자, 그러면 알파벳 순서를 고려할 때 알파벳 제일 빠른 거는 C. 얘가 첫 번째로 써주시면 되고, E와 여기는 I잖아요. 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아이소프로필기를 세 번째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 명명을 해보면 2번 위치죠. 2클로로, 그 다음에 2에틸, 그 다음에 3아이소프로필 이 되고 옥시레인이다. 자,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알켄 형태로 명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알켄, 요 에폭사이드를 형성할 수 있는 전구체 상태의 알켄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알켄을 명명해주고 옥시레인이라고, 옥사이드라고 명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편부터 하면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똑같네요.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고, 자, 일단 알켄 형태를 명명을 하는 거예요. 4클로로. 그 다음에 2메틸. 이중결합이 3, 4번 위치에 오니까, 헥스 3, N. 2 되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다.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폭시 알케인 형태, 그 다음에 옥시레인 형태, 알켄, 옥사이드 형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명명을 했습니다.